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발표하는 건 봐보세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 경제는 아까 앞에서 소개했잖아요. 구글처럼 이런 것처럼 디지털 생태계란 말이에요. 플랫폼 경제라는 건 디지털 생태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AI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빅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댔죠. 빅데이터 확보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댔었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뭐가 필요하댔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 모델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까? 현대자동차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하다가 저렇게 퇴조했듯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이게 얘기한 게 18년 8월 2일부터 이제 플랫폼이란 말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게 되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DNA 확산. DNA 확산하는 게 아까 말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뭐입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그렇게 길러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용어는 아까 다시 끄집어냈다 이겁니다. 생태계 용어를 끄집어냈는데 여전히 생태계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용어만 사용을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인공연못 만들기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인공연못. 여기 봐보세요. 데이터 구축을 왜 국가가 합니까? 데이터 구축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변신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글이 빅데이터 만들고 페이스북이 빅데이터 만들고 애플이 빅데이터 만들고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국가가 가진 빅데이터는 뭐겠어요? 예? 그래서 연금공단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의료공단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그 반대를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가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순서가 바뀐 거라 이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가 데이터를 어차피 기업들이 스스로 못 만들어내고 국가 데이터를 갖다 쓰려면은 그걸 다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익명 처리해가지고 또 데이터세 세금을 걷자. 데이터 세금을 걷자는 얘기를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는 지금 누굽니까 우원식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 대기업들한테 데이터 세금을 걷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거예요. 데이터를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하려면 데이터에 일단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면 안 되죠. 절대로요.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만들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 연결돼가지고 데이터가 창출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변신을 못 하니까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저기 플랫폼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참 이게 뭡니까? 국가는 지금 그러니까 연못도 파고 앉아 있고 데이터도 그러니까 저기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SOC를 디지털한다든가, 예?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파고 연못 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인터넷망 5G 통신 이런 거 깔면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다 연결돼야 되잖아. 이 디지털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든 사회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사실은 제공해 준 거니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은 자유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려면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고, 노동시간 줄어드는 만큼에 있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 이겁니다. 핵심적인 요인이라 이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혁신성장, 디지털 생태계, 데이터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요, 데이터에 대한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둘째,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 못 만들어내면요, 제조업은 갈수록 자꾸만 이게 이제 소진돼 가고 있는데, 그 제조업을 대신할 걸 못 만들어내면은 참 암울한 거 아니에요. 암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갖는 것은 우리 국가에도 그만큼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국가의 미래는 뭐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과제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혁신성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 지난해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이거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참모를 보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는 걸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토론할 때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 설명을 할 시간이 부족하죠. 예? 방송에서는요. 토론이라든가 이런 프로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복지로 접근하면요, 재원 마련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만만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그러니까 이 많은 갈등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예, 기존의 복지가 축소될까 봐요. 예? 그러면 에너지만 고갈되고 갈등만 그러니까 고조되면서, 예? 자, 지금 어떤 분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경제학자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교육혁명이요. 지금 있잖아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이제 그런 이제 어느 분의 글다가 이제 댓글 달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요, 우리나라 대학은요, 이거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즉 선택이 없다 보니까 대학을 가는 거죠. 다른 선택이 있다면 문 닫을 대학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대학이 구글보다 낫습니까? 예? 대학이 구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식이라든가 정보보다도 대학이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대학은 구글한테 이미 그러니까 뒤처진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구글보다 뒤처진 교육기관이라고요. 대학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지금 강의 듣는 거 하고, 대학에서 강의 듣는 거 하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구글보다 뛰어나냐고요? 아니죠? 둘째,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보다 강의 이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요? 대학 졸업장이 사회에 나가서 그게 일정하게 아직도 그러니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장을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시간을 투입을 하고 4년 동안 등록금을 내고 한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었고 가치가 있는 투자였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 대학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요. 예? 대학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제 얼굴 침 뱉기지만은 대학은 대학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대학도 제도예요. 그렇죠? 이 제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산업사회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도예요. 근데 산업사회는 지금 막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이요. 예? 구글보다 대학이 나은 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예? 구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지. 대학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대학이 적어도 구글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기관들이 구글보다 나으려면요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먼저 학생들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내는 걸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들과 같이 혹은 다른 대학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훈련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요. 구글에서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시키고 이런 것은 구글에 있는 지식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한다면 대학은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이 제일 지금 필요하다. 교육혁명이 없으면 지금 아이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자꾸만 양산을 한다. 시대 부적응자로. 예?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000년생입니다. 여기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지금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혹은 자제분들이 그런 이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생들이 대학에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세기, 20세기의 교육을 방식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을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기성사회와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에 먹혔던 방식이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이걸 지금 뭐냐면은 자녀 세대한테 강요하는 것은 이건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와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죠.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게 도와줘야 되죠.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회와 경험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기관들에서요. 둘째, 그 찾아낸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가.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뭐냐면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코치 역할. 예? 코치 역할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그러니까는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구글이나 온라인상에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그거를 배우려고 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건 동영상 통해서 다 그걸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지금 기본소득이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훈련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요. 인류 세계에 100년을 먹고 살 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류 세계를 그러니까 100년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는 투자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이렇게 아까운 거냐고요. 예? 그 기본소득은 지금 인류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왜 인색해야 되냐고요. 그 투자에, 기본소득에 대한 투자에 왜 인색해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서 512조 예산 중에서 26조 원이 일자리 예산이에요. 26조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 얼마나 피부에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느끼지 못하시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기본소득에다가 그리고 R&D 투자에다가 그래가지고 24조 투입을 하고 앉았는데 1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한테 그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기업들이 일자리 뭐 많이 만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R&D 투자도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이 영화의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높였어요. 이게 무형적인 가치가요. 예? 봉준호 감독의 저건 뭡니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제2의 봉준호, 제3의 봉준호가 있는데, 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맨날 우리 지금 예술인들 보게 되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없어가지고 이제 살기 힘들어 하셔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창의성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우리 사회, 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류 세계에 얼마나 기여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걸 왜 우리가 아까워해야 되냐고요. 우리 사회와 인류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일인데 기본소득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고요.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기본소득은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하여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경제 정책으로 이거를 딱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걸 보면요. 다른 분들은 다 이거 복지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막 논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본소득은요,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다 이거예요. 기본소득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주고 이건 경제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또 좀 있으면 다스베이다가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까 두 가지가 가장 지금 머릿속을 맴돌 텐데요. 한반도 문제,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하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기본소득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접근해 나가야지만요. 김종인 시기에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이던 야당의 기본소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끌어가는 중심 세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널리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 인류 세계의 미래. 그래서 K경제의 이게 원천이 될 수 있답니다. K경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K경제의 K평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 수건 자기 과제인 겁니다,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고민하게 하는 게 K경제하고 K평화예요. K경제하고 K평화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뭐다고요? 미래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기본소득은 미래에 대한 투자고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본소득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